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무거운 머리를 받쳐주고 몸을 지탱하는 허리.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따르는데요. 허리 통증의 주된 주범은 바로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디스크와 협착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두 질환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형곤 선생님과 함께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와 주요 증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허리 통증. 주위 분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찾아와서 힘들어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는데요. 통증이 나타난 원인과 통증의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이 4주 미만이면 급성, 12주 이상이면 만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자꾸 반복이 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통증일 텐데요. 무거운 물건을 무리해서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허리 통증이 찾아오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디스크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디스크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입니다. 네,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퇴행성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건가 봐요. 네, 디스크 발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20대 환자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디스크와 협착증의 가장 큰 차이는 디스크는 노년층에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서도 많이 발생된다는 거고요. 협착증은 50, 6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허리 통증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의 발생 원인과 그 차이를 알고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디스크부터 알아보죠.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려면 먼저 우리 몸의 척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그리고 5개의 요추, 천골, 미골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직은 뭘까요? 디스크인가요? 맞습니다. 이 디스크 가운데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고 그 주변에 섬유 조직과 섬유 연골로 구성된 섬유륜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 때는 수액에 수분이 많고 탄성이 강해서 외부 충격이 잘 견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젊을 때에 비해서는 탄성도 줄고 수분도 적어지고 충격에도 약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문정 아나운서의 말대로 수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탄성이 줄어들고 충격에도 약한 상태가 되지요. 우리가 걷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또 아무래도 누워 있을 때는 많은 하중을 받게 되는데 그 하중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인 디스크로 옮겨갑니다. 이때 디스크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오게 되고 디스크 뒤쪽에 있는 후방 종인대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 이것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자꾸 가해지는 힘 때문에 디스크 뒤쪽의 인대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협착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협착증은 우리 몸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그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의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고 척추관의 인대하고 관절 등이 비대해지면서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디스크는 수액이 잘 튀어나오는 30, 40대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협착증은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발생 원인이 이렇게 다른 만큼 그 증상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퀴즈를 통해서 두 질환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증상이 디스크의 증상일지 협착증의 증상일지 맞추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이 질환은 처음에는 허리에서 통증이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로 한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가락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디스크의 주요 증상일까요? 아니면 협착증의 주요 증상일까요? 아, 선생님, 혹시 문제 내시면서 제 눈 커지는 거 보셨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힌트 없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선생님,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결국 찍기 신공을 발휘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주위에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몇 분 봤어요. 근데 이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저리다,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자신은 좀 없는데 답은 디스크 선택하겠습니다. 네, 답은 디스크 맞습니다.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대표적인 것이 자세와 상관없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입니다. 그러면 이 협착증은 다리 통증은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협착증의 경우는 일정 시간이 걸으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유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들의 경우는 오래 걸으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으로 가는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덜 가는 허혈 증상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설명 덕분에 두 질환의 대표적인 차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이게 디스크의 경우일지 협착증의 경우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질환의 경우는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호전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 악화되는데요. 또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앉아 있거나 누우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질환은 디스크일까요? 협착증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너무 어려워해서 이번에는 문제 속에 힌트를 좀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하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은데요. 답은 협착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통증이 오는 질환이라고 설명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젖히면 척추관이 좁아져서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허리를 굽히면 쪼그려 앉으면 척추관이 넓어져서 증상이 호전되는 거죠. 그러면 디스크는 이런 자세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협착증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는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또 앉아 있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서 있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을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적인 특징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아무래도 제 연령대 걱정해야 될 건 협착증보다는 디스크일 것 같거든요. 이게 완치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는 흡수되어 없어질 수 있는데요. 돌출된 디스크가 있다 해도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호전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디스크를 완전히 없애서 젊었을 때 디스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통증이 좋아지고 증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 디스크나 협착증 모두 수술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 간단한 약물이나 물리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데요. 경막의 신경주사나 아니면 경막의 신경성형술 같은 간단한 주사나 시술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히 기간을 두고 경과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통증 조절을 위한 보존 치료를 6주 먼저 하고 그럼에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지속되거나 그럴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근력이 약화돼 운동신경이 마비됐다든지 감각신경 마비,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마미총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 이 환자분들 중에는 수술이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웬 시술 약물 치료냐 나는 수술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병원에서 시술만 하는 병원에서는 주로 시술만 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수술 위주로 가죠. 그래서 이런 수술과 시술을 동시에 많이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그때 그런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럼 혹시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약물 치료만 할지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기다릴지 아니면 병원을 갈지를 중요하게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통증을 점수를 매기는데 하나도 안 아팠을 때를 0점, 내가 죽을 만치다 아프다 하면 그걸 10점, 견딜 만하다 하면 5점이라고 했을 때 그 통증이
한 2, 3일 지나도 계속 7점 이상으로 높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이 통증의 원인이 뭔지 확실히 빨리 알아보고 수술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수술을 하고, 그러지 않고 통증만 좋아지게 경막의 신경치료나 신경성형수로 좋아질 수 있으면 그 치료를 하는 게 좋죠. 네, 개인마다 고통의 편차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어쨌거나 아픈 생각이 든다면 네. 바로 근처에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네, 척추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5계명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잠자는 동안 눌려있던 척추를 펴주고 근육이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은 쭉 펴고 허리를 꼿꼿하고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하고요. 허리 근육 강화는 필수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척추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척추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볼 때는 한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적당한 일광욕과 칼슘 섭취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척추 압박 골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우리 몸의 중심, 허리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